자, 그럼 문제에 이어서 퇴적 3강, 퇴적암 파트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퇴적암이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아까 말했듯이 속성작용 나온 문제예요. A 과정과 B 과정. 자, 1번 문제. A 과정은 뭐예요? 다짐 작용입니다. B 과정은 교결 작용인 거예요. 그러면 기억. 다짐 작용에서 퇴적물 사이의 공극의 크기가 작아진다. 맞습니다. B 과정에서 지하수에 녹아있던 물질이 침전된다. 맞죠? 침전되면서 그게 붙여주는 거잖아요. 디귿. A와 B 과정을 거치는 동안 퇴적물의 밀도가 커진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A와 B 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러니까 퇴적물 사이에 지금 뭐가 들어있었죠, 원래? 공극과 지하수. 빈 공간이거나 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짐작용과 교결작용을 통해서 물이 빠지고 공급도 줄어들죠. 즉, 빈 공간과 물이 빠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퇴적암이 생성될 때 이 퇴적 물질이 당연히 물보다 무겁습니다. 그쵸? 물에다가 모래를 넣어봐요. 모래가 뜨는지 물이 뜨는지. 모래 바로 가라앉겠죠. 즉, 퇴적물의 밀도가, 그러니까 이 물질의 밀도는 당연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빠지고 공기가 빠지고 그 부피를 더 많은 퇴적 물질이 차지한다면 당연히 퇴적물의 밀도가 커진다고 볼 수 있겠죠. 2번 가겠습니다. 퇴적암을 3개로 구분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3개 구분하면은 쇠설성, 화학적, 유기적으로 나누겠죠. 가를 봅시다. 여감, 사암, 셰일, 응애암. 딱 보면 쇠설성입니다. 근데 이제 나랑 다를 보면 둘 다 석회암이 있어요. 석회암은 원래 둘 다 있는 친구입니다. 화학적과 유기적. 그런데 어떻게 구분을 하냐? 석회암, 척트가 둘 다 공통이죠. 석회암 말고 척트도 화학적인 게 있고 유기적인 게 있는데 석탄과 암염이 달라요. 석탄이 있는 게 유기적 퇴적암입니다. 왜냐면 석탄은 식물이 퇴적돼서 만들어지는 거죠. 다. 그럼 다가 화학적 퇴적암이 될 거예요. 그러면 기억. 가나다는 입자 크기에 따라 구분한 거 아니죠. 화석이 발견될 가능성은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 이것도 아니죠. 자, 왜 아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응애암이 뭐죠? 화산재가 쌓인 겁니다. 그럼 화산 폭발이 있었다는 거죠. 화산 폭발이 있었다. 화산 폭발이 있었으면 이 화석이 발견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하지만 석탄은 이런 화산 폭발이 있었던 게 아니라 식물들이 쌓여서 식물이 결국 쌓이고 썩어가지고 형성이 되는 게 석탄인 거죠. 그러니까 석탄에는 화석이 실제로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응애암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필 응애암을 줬을까? 화산재. 응애암이 쌓일 때 이 화산재도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화석이 보존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 디귿은 해수 중에 녹아있던 규질 물질이 침전되어 생성된 것이다. 맞죠? 해수 중에 녹아있던 규질 물질이 침전되어 생성된 게 바로 척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봐둬야 될 게, 만약에 디귿을 여기다가 놨으면 이건 틀렸다고 봐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런 얘기 들으려고 강의 듣는 거예요. 그냥 문제 푸는 거는 각자 다 할 수 있어요. 그쵸? 무슨 말이냐? 잠깐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셔츠가 이제 화학적이 있고 유기적이 있죠. 이거는 석회암도 마찬가지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 화학적이라는 말은 해수 중 규질 물질 침전이 이 얘기고, 유기적이라는 거는 해양 생물 중 규질 성분 생물이 침전된 겁니다.
혹은 뭐 껍데기 이런 게 침전이 되어야 유기적 척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디귿은 다에 속해 있고 다가 뭐냐면 화학적 퇴적암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는 유기적 퇴적암이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디귿이 설명하고 있는 게 다 규질물질 침전, 화학적 퇴적암이 화학적 척트가 맞기 때문에 디귿이 맞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석회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석회암도 해수 중에 있는 석회 물질이 침전되는 경우가 있고 이 유기적에서도 석회질 성분 마찬가지로 껍데기가 침전이 되어서 생성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디귿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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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셔트 맞는데?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디귿은 셔트가 그러니까 셔트에 대한 설명이 맞죠. 근데 얘는 화학적 셔트에 대한 설명이고 디귿도 화학적 셔트가 맞으니까 맞다는 겁니다. 만약 유기적 셔트인데 이렇게 했으면 틀렸다는 거예요. 수능 특강 연계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냥 문제를 거저주는 문제는 잘 안 내요. 그리고 거저주는 문제는 어차피 기출에서 나왔던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특강을 통해서 대비해야 되는 거는 얘네가 어떤 낚시를 할 수 있을까를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기출에서 볼 수 있는 거 봤다고 의미가 생기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림 가나다는 서로 다른 종류의 퇴적암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는 주로 자갈이 쌓여서 생성된다. 틀렸죠? 3. 모래사자. 모래입니다. 나는 건조한 환경에서 잘 생성된다. 맞습니다. 아미엄이 뭐냐면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 염자입니다. 염분할 때 그 염자예요. 따라서 건조한 환경에서 잘 생성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다. 석회암은 물에 녹아있던 화학성분이 침전되거나 유기물이 퇴적되어. 정확히 맞는 설명이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밑에 4번. 서로 다른 퇴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가를 통해 퇴적물이 공급된 방향을 추정할 수 있다. 추정할 수 있죠?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나는 이거 뭐죠? 점이층리입니다. 수심이 얕은 물밑이 아니라 깊어야 됩니다. 가와 나는 모두 지층의 상하관계 밝히는 데 이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4번에 3번입니다. 자, 그럼 5번 가겠습니다. 자, 이 지역에서 관찰되는 퇴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퇴적 구조가 뭔지를 바로 파악을 해줘야겠죠. 가는, 여는, 나는 건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가는 횡압력을 받아 형성되었다. 아니죠. 여는은 횡압력을 받아 형성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습곡이냐고 묻는 건데 지금 퇴적 구조라고 어느 지역에서 관찰되는 퇴적 구조다. 그래서 그림을 봤을 때 여는이라는 걸 바로 파악했으면 이제 기억을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나는 형성 과정에서 건조한 환경에 노출된 적이 있다. 건열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출된 적이 있죠. 가와 나는 모두 지층의 층리면을 관찰한 것이다. 자, 층리면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지층이 이렇게 있어요. 지층이 이렇게 큐브 형태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걸 층리라고 하죠. 층리면은 뭐냐면 이 면을 층리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데 이제 요게 이제 층리면입니다. 따라서 이 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 층, 여기를 봤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연은이랑 건열은 여기를 봐야 나타나는 구조가 아니라 층리면을 봐야 나타나는 구조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정답이 됩니다. 다음 6번. 여러 가지 퇴적 환경. 자, 이 퇴적 환경 문제 좀 까다롭습니다. 우선 A와 D에서는 점이층리가 형성될 수 있다. 점이층리 형성은 외우라고 했죠. 호수랑 대륙대에서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두라고 했습니다. 자, B와 C에서는 유수의 흐름이 급격히 빨라진다. 선상지와 삼각주에서는 유수의 흐름이 급격히 느려지면서 생성됩니다. 6번 이게 틀렸죠. 다음 디귿 A와 B는 육상 환경, C와 D는 해양 환경에 해당한다. 자, 이거는 개념을 잠깐 다시 볼게요. 우리가 봤었던 이 퇴적 환경을 잠깐 봅시다. 자, 퇴적 환경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육상 환경이 있고 해양 환경이 있고 뜬금없는 연안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다 알아둡시다. 연안 환경이 있다. 삼각주는 연안 환경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강에서 바다로 만나는 거니까. 강인 육상과 바다인 해양 환경이 만나는 곳인 중간, 즉 해안가, 연안 환경은 이제 육상 환경도 아니고 해양 환경도 아닌 따로 본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6번. 그래서 A는 육상, B 선상지는 육상. 맞아요. 두 개 육상 맞습니다. C 삼각주는 이 연안 환경인 겁니다. 대륙대가 해양 환경이고. 그래서 디귿이 틀린 거예요. 굉장히 애매하죠. 삼각주? 바다 아닌가? 바다가 아니라 연안으로 따로 분류한다라는 겁니다. 정의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7번. 덕명리 해안과 수월봉. 자, 덕명리 해안. 보자마자 공룡 발자국 보여야 됩니다. 수월봉은 신생대. 응해양. 이거 나오면 끝이에요. 이게 모든 문제는 이겁니다. 가해 지층은 바다에서 퇴적되었다. 아니죠. 공룡은 육상에서 살았습니다. 나의 주요 구성 암석은 화산재가 쌓여서 생성되었다. 맞습니다. 가해 지층은 나의 지층보다 나중에 생성되었다. 아니죠. 중생대에 생겼잖아요. 공룡은 중생대에 살았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알아둬야 돼요. 자, 8번. 어떤 지질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는 비사, B는 향사. 자, 많이 헷갈리죠. 이 습곡 구조가. 그냥 가장 간단하게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쓰는 방법인데, 자, 볼록 튀어나왔죠? 뭐처럼? 우리 배처럼, 우리 몸에 있는 배처럼 볼록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게 배사고 들어간 게 항사입니다. 자, 어처구니 없지만 무조건 외워집니다. 그러면 기억 틀렸죠? 양쪽에서 미는 힘을 받아 형성됩니다. 습곡은 무조건 밀어야만 형성이 됩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되는 융기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쵸?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된 후 융기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겠죠.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돼서 융기해야만 이 지질 구조가 보이겠죠. 자, 이거는 뭘 물어보는 걸까요? 지하 깊은 곳에서 생겼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맞죠?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되는 융기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 될 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다음 문제. 9번. 가나다에서 단층이 나타나 있는데, 자, 가는 상반이 내려갔어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이 만들어지려면 잡아당겨야 돼요? 밀어야 돼요? 잡아당겨야 되죠? 그러면 잡아당겼다. 장력, 정단층, 얘는 역단층, 얘는 보통 이제 주양이동 단층이라고 표현을 하죠. 가에서 A는 하반, B는 상반. 맞습니다. 나는 장력 아니죠. 다는 단층면을 경계로 지층이 수평 방향으로만 이동했다. 맞잖아요. 지층이 이렇게 이동했잖아요. 수평으로만. 수직 방향 없이. 이걸 바로 주양 이동 단층이라고 합니다.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종류의 화성암에 형성된 전리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 이제 제주도에 있는 건데 이제 지삿개에서 볼 수 있는 수상전리죠. 얘는 판상전리죠. 판 모양으로 쪼개졌잖아요. 판상전리입니다. 색깔로도 구분할 수 있어요. 어둡죠? 색깔로 구분하면 안 됩니다. 잘못 말했어요. 색깔로 구분하지 마세요. 생긴 걸로 구분합시다. 가의 전리는 횡압력을 받아 형성되었다. 땡. 나의 전리는 외부 압력 감소 형성 맞죠? 가의 암석은 나의 암석보다 깊은 곳 아니죠? 깊은 곳은 판상전리 심성암입니다. 11번 그림 가 하나는 부정합을 나타낸 것이다. 가는 딱 보면 부정합인지 모르겠죠? 기저여감 없이는 평행 부정합. 얘가
병사 부정합이 되겠죠? 자, 가는 주로 조산운동을 받은 지층에서 나타난다. 아닙니다. 조산운동이라는 거는 조산운동은 이제 회감력이 작용을 해야 돼요. 이렇게 양옆으로 밀어줘야 조산운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산운동이 아니라 조륙운동입니다. 나에서 부정한 면 아래의 지층은 수면 위로 노출된 적이 있었으니까 깎였겠죠. 가와 나 모두 부정한 면을 경계로 상하 지층 사이에 오랜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 부정한 면이 있다는 말은 무조건 이 말이에요. 정답 4번이겠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부정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느냐? 기저여감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조산운동, 요거는 개념을 잠깐 다시 봅시다. 개념 잠깐 같이 보면, 자, 어딨죠? 여기 있죠. 평행 부정합은 조륙운동. 조륙운동이 뭐냐면, 육지가 그냥 이렇게 떠오르는 게 조륙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산운동은 양옆으로 밀어서 높아지는 거예요. 지층이 양옆으로 밀려서 이렇게 산이 되는 걸 조산운동이라 합니다. 여기 나타나 있죠. 조륙운동과 조산운동. 이런 거 잘 모르셨으면 한 번씩 꼭 읽어보세요. 이런 거 놓치고 개념을 모른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꼭 알아둡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12번 마그마 관입할 때 자, B가 뭐죠? 포획암입니다. A가 관입암이죠. 그럼 문제가 마그마가 관입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A는 화성암이다. 당연히 맞죠. B는 포획암이다. 맞죠? A는 B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자, 포획암이 먼저 생성됐고 그래야 관입을 하죠. 그래서 관입하다가 원래 있던 게 포획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획암이 먼저 생성된 거다 라고 얘기해줘야 됩니다. 다음 문제. 퇴적암이 생성되는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A 과정. 쇠설성 퇴적암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입자의 크기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B 과정을 거쳐 생성된 퇴적암은 화학적 퇴적암이 맞고요. 석회암과 척트는 화학적인 게 있고 유기적인 게 있다. 다 맞네요. 아주 깔끔한 문제죠. 자, 셰일, 응애암, 암염을 구분하겠습니다. 화학적 퇴적암인가? 예스. 뭐죠? 암염이네요. 나머지 셰일과 응회암은 쇠설성이니까 아니오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어떤 질문에 얘가 응회암이래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보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일단 A는 암염이다. 맞죠? 자, 기억에는 생물의 유해가 쌓여서 생성되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자, 응회암이 생물의 유해가 쌓여서 생성됐나요? 아니죠. 그럼 아닌 거죠. 이해되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응회암은 화산재가 쌓인 거니까. B는 주로 자갈과 모래가 쌓여 생성된다. B가 뭔데요? 셰일이죠. 아니죠. 셰일은 점토가 쌓여서 생긴 겁니다. 정답 1번이 될 겁니다. 자, 퇴적구조 빠르게 갑시다. 이거 좀 사층리가 익숙하지 않은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보통 사층리 우리는 요 형태 아니면 요 형태만 나오는데 가는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사층리가. 이건 무슨 의미냐? 역전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기억은 니은보다 먼저 퇴적되었다 이런 거 묻고 있는 거예요. 자, 니은은 뭐냐면 볼게요. 니은은 여기죠. 기억은 여기입니다. 자, 뭐가 먼저 퇴적됐겠어요? 지금 이거 역전된 거니까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뒤집어서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역전이 되었다는 건 여기부터 쌓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쌓인 순서입니다. 위에가 먼저 쌓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쌓이고 여기 쌓이고 여기 쌓이고 이렇게 쌓인 거죠. 그래서 기억이 먼저 쌓인 다음에 니은이 쌓인 겁니다. 정답 기억이 맞죠?
좀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측리의 의미를 해석을 하는 문제예요. 뭐냐면 잠깐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면 개념의 3페이지에 2페이지에 사측리가 있었죠. 자, 사측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세요. 이렇게 지층이 있으면 당연히 이 바닥을 쌓아줘야 여기가 쌓이겠죠. 그러니까 쌓인 순서가 이겁니다. 이 그림에서. 그쵸? 여기부터 쌓였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여기 이 순서로 쌓인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어디 갔죠? 이 문제에서도 다시 지어보면 이 문제에서도 얘 쌓이고 이렇게 쌓여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비층에 나타나는 쐐기 모양의 틈은 지각 변동에 의해 생성된 것이다. 지각 변동이 아니고 그냥 건조해서 갈라진 거예요. 알겠죠? 가와 나의 지층은 모두 역전된 상태이다. 가는 역전이 맞지만 나가 역전이 아니어서 틀렸습니다. 자, 4번. 어떤 퇴적 구조일까요? 점, 2, 층, 리입니다. 나는 대륙부에 있던 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는 크기가 다른 입자들의 침강 속도 차이 맞죠? 가에서 A층은 B층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자, 역전 여부가 있나요? 맨 아래층이 더 크잖아요. 그럼 역전이 안 됐죠. 그래서 B가 먼저 생긴 거예요, 그냥. 가는 나의 P보다 Q에서 더 잘 형성된다. 맞습니다. 대륙 사면이 아니라 대륙 대에서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확히는 대륙 사면에서부터 굴러 떨어져 내려와서 대륙대에서 이게 쌓이게 점이층리 퇴적 점이층리라는 환경이 점이층리라는 퇴적 구조가 보이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13번. 퇴적암 지형 ABC 위치와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자, B는 강원도 지역이잖아요. 지도를 봤을 때. 그래서 말했던 것처럼 석회암, 삼엽충이 주르르르 나옵니다. 그 다음 봅시다. 공룡알과 공룡뼈, 민물조개 다 나왔어요. 이 둘 다 육지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생대죠. B는 고생대죠. 자, A가 B보다 먼저 퇴적되었다. 틀렸죠? 고생대가 먼저 퇴적된 겁니다. B 지역의 지층은 생성 당시 대기에 노출된 적이 있었다. 아, 연은과 건열이 있잖아요. 건열만 있다고 봅시다. 건열이 있으니까 대기에 노출된 적이 있었다. C 지역의 지층은 수심이 깊은 바다에 퇴적되었다. 아니죠. 민물조개라잖아요. 민물조개. 또 어떻게 바다예요. 땡. 지질구조. 자, 가랑 나가 있네요. 가는 습곡이고 나는 단층입니다. 자, 가에서는 지층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 습곡이 일어나다 보면 지층의 역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이 휘게 되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나는 상반이 하반에 대해 아래로 이동했다. 이거 단층 면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잘렸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반, 이게 하반이죠. 상반이 올라갔죠? 땡. 일반적으로 가는 나에 비해 온도가 낮은 지표 부근에서 형성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게 땅이 있잖아요. 지층이 있는데 그런 생각 해봤나요? 얘가 민다고 해서 지층을 밀면 이게 휠까? 딱딱한 고체인데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딱딱한 고체가 이렇게 민다고 쉽게 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고무차륵 같은 걸로 실험을 하죠. 근데 고무차륵은 딱딱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휘는데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뒷동네 그리고 산, 암석들이 어떻게 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지표 부근에 있는 지표 부근은 온도가 낮죠.
낮아서 딱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휘지 않아요. 쉽게 휘지 않습니다. 바로 끊어질 수가 있어요. 밀어버리면 바로 이게 역단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온도가 높은 지하 깊은 곳, 온도 높으면 좀 물렁해집니다. 그러겠죠. 완전히 고체의 성질을 띠는 것이 아니라 고체이긴 하지만 약간의 유동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디귿도 틀린 게 되겠죠. 습곡은 온도가 높은 데서 형성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문제가 있죠. 아까 9페이지였나요? 8번에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됐다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이겁니다. 습곡.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됐다. 습곡이 있으니까 지하 깊은 곳이란 얘기고, 그런데 습곡된 지층이 지금 깎여 나갔죠. 깎여 나갔기 때문에 습곡, 습곡이 형성되고 융기해서 깎였다. 이 얘기입니다. 디귿 말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알아둡시다. 지하 깊은 곳에서 습곡이 형성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 다음 페이지 갑시다. 아까 지루와 지구 얘기했었는데 높은 게 지루라고 했어요. 이게 지루고 이게 지구입니다. 근데 그걸 묻진 않죠? 이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상반 하반만 구분합시다. 상반 위에가 길면 상반이에요. 그럼 이거 틀렸죠? A 하반 B가 상반. C와 D 사이의 단층은 장력에 의해 형성되었다. C와 D 사이의 단층은 뭐죠? 주양 이동 단층이잖아요. 얘는 이제 장력에 의해 형성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수평 방향으로 작용한 힘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장력도 아니고 횡압력도 아니고 그냥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앙이동 단층은 나타나는데 정단층인지 봅시다. 상반이 내려가고 하반이 올라가죠. 뭐예요? 정단층 맞죠? 정답 2번. 어떤 지질구조 형성된다. 자, 화강암이 있었는데 융기되고 전리됐다. 무슨 얘기하냐? 판상전리 얘기합니다. 판상전리가 생기는 원인. 자, 화강암이 있었어요. 근데 화강암이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압력이 가해지겠죠. 그만큼 화강암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야만 얘가 버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누르는 힘이 갑자기 약해졌어요. 화강암은 뭐야? 나 이만큼 힘주고 있었는데 그죠? 나 이만큼 힘주고 있었는데 뭐야? 그러면서 깨지는 겁니다. 자, 그럼 화강암에 가해진 압력은 가가 높죠. 나에서는 화강암이 지표로 노출되면서 부피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화강암이 밖으로 힘을 주기 때문에 부피가 커져요. 근데 부피가 커지기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틈이 생기면서 전리가 생기는 겁니다. 가와 나의 것처럼 거쳐 형성되는 전리는 판상전리이다. 맞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질구조랑 자, 잘 보세요. 이런 거 어떻게 푸냐? 자, 김홍도의 총석 정도가 뭔지 외울 겁니까? 이런 거 안 써 있어도 돼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미술 문제가 아니라 과학 문제 푸는 거예요. 바다 위의 단면이 보세요. 바다 위의 단면이 육각형, 기둥 모양, 현무암 다 나온 겁니다. 뭐예요? 주상절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림으로 봐도 주상절리인 거 보입니다. 전 보여요. 그런데 지금 그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림을 완벽하게 주면 설명이 없고요. 그림을 애매하게 주면 설명이 무조건 있어요. 설명 읽고 푸세요. 자, 산성암이다. 틀렸죠? 층리가 발달해 있다. 틀렸죠? 용암이 굳으면서 어쩌고저쩌고. 이게 맞죠? 자, 산성암이다. 산성암은 뭐였죠? SiO2가 많은 게 산성암입니다. 예를 들어 뭐가 있죠? 화강암, 유문암이 있습니다. 산성암의 반대는 염기성암이고 SiO2가 적고 예를 들어 반려암과 이제 현무암이 있겠죠. 자, 부정암이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봅시다. A는 조산운동. 아까 보라 했죠?
폐감력이 작용을 해서 습곡이 생기는 이때가 바로 조산 운동입니다. 기역의 암석은 니은의 암석보다 나중에 생성되었다. 맞잖아요. 잘 안 보이시면 이제 확대를 하는데 니은은 지금 얘예요, 얘. 기역은 그 위에 있잖아요. 당연히 나중에 생겼죠. 이런 문제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A와 B의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부정합은 평행 부정합이다. 경사 있잖아요. 경사 부정합이죠. 3번. 자, 마지막 페이지. 이것도 부정합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뭐가 보이죠? 이걸 뭐라 한다? 기저여감. 부정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기억 보기 볼게요. 난정합이 나타난다. 난정합이 뭐였죠? 기저여감 아래에 심성함 혹은 변성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화강함이 있고 편무함이 있네요. 어휴, 난정함 맞죠? A의 광물 결정 크기는 중심부가 가장자리보다 크다. 자, 이 문제 중요합니다. 뭔 말이야? 갑자기 결정 크기를 왜 묻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 심성함과 화산함 결정 크기가 어떻죠? 이게 더 크죠? 얘가 더 작고.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굳는 속도 차이입니다. 심성함은 천천히 식기 때문에 결정이 크고 화산함은 빨리 식어서 결정이 작습니다. 중학교 과학에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A가 이제 화강암인데 화강암이 이렇게 있어요. 화강암이 식으려면 어디부터 식겠어요? 우리가 이제 엄청 뜨거운 음식이 있어요. 어디부터 먹죠? 가장자리부터 먹죠. 왜? 그나마 여기가 제일 빨리 식거든요. 이 화강암 중간 뜨거운 음식 아주 가운데 걸 퍼먹는다. 이거 완전 용암이에요. 엄청 뜨겁잖아요. 무슨 말이냐? 중심부가 당연히 천천히 식습니다. 가장자리가 빨리 식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심부가 가장자리보다 크다. 다르게 말하면 중심부가 가장자리보다 천천히 식냐? 라고 묻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건 맞습니다. 자, 이 내용은 중요해요. 이 내용은 충분히 변형해서 문제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자, B 주변에는 열에 의한 변성작용을 받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 보면 A가 있고 B가 A를 뚫은 거죠. B가 관이맘입니다. 따라서 B 주변 이 지역에는 열에 의한 변성작용이 생길 수 있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12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판의 경계와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자, A에는 정단층이 나타난다. 맞죠? B에는 판의 경계의 수직인 방향으로 주향이동 단층이 발달한다. 자, 일단 B는 판의 이동 방향이 이렇게예요. 따라서 주향이동 이게 우리를 뭐라 하죠? 변환 단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판의 경계의 수직인 방향이 무슨 말이냐? 판의 경계가 여기 있죠. 수직인 방향이면 이 방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향 아니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방향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그림에서 판의 경계랑 평행한 방향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따라서 틀렸습니다. 주향이동 단층이라는 건 맞습니다. 자, 주향이동 단층이 변환 단층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변환 단층은 주향이동 단층이 맞아요. 근데 주향이동 단층이라고 변환 단층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변환 단층은 이렇게 판의 경계가 바뀌어야만 전에 설명했듯이 1번 판, 2번 판, 1번 판, 2번 판이라 합시다. 두 개를 넘나들면 1번 판, 2번 판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변환 단층이다. 얘기했었죠? 그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C에서는 이제 수렴형 경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섭입형 경계이죠.
여기서는 역단층과 습곡이 형성될 수 있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걸로 오늘 있었던 삼각, 퇴적암과 퇴적환경, 퇴적암과 지질 구조 이 파트를 다 풀어봤어요. 이제 각각의 문제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포인트를 잘 이해하고 이제 수능 특강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